반지갑 만들기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장지갑을 들고 다니다가 가방도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그냥 깔끔한 제가 다닐 수 있을 만한, 가지고 다닐 수 있을 만한 지갑을 만들다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는데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나와서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냥 편물을 길게 떠서 이렇게 접어서 꿰매서 단추를 달아주면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뜰 때 중간에서부터 뜰 거거든요. 빨간색을 뜨고 양쪽에 떠주고 또 양쪽에 떠주고 마무리를, 테두리를 쫙 둘러주면 되는 건데요. 제가 사용한 실은 리네아 코튼 필드 실이고요. 제가 시작은 4호 바늘로 해서 마무리 할 때만 3호 바늘로 할 거거든요. 자, 4호 바늘로 하고, 처음 코를 저는 그냥 큰 지갑을 말고 조그만 지갑을 원하는 거라 86코 정도 잡으니까 길이가 딱 맞더라고요. 4호 바늘로 꼬리실을 뭐 많이는 아니고 조금씩만 남겨주세요. 나중에 마무리를 꼬리실이 많이 나오는데 실을 많이 자르니까요. 돗바늘이 아니라 코바늘로 그냥 할 거예요. 돗바늘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코바늘로 하는데, 자, 4호실 해서 저는 86코를 잡아줄게요. (86코를) 잡았고요. 기둥코를 하나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코에 빼뜨기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코에 빼뜨기. 이 빼뜨기 할 때 장력이 실과 바늘을 당기는 힘이 똑같으면 조금 더 고른 빼뜨기가 되고요. 힘을 들쑥날쑥하게 주면 빼뜨기가 약간 크기가 사슬이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같은 장력으로, 같은 힘으로 빼뜨기를 뜨시기를 권해 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더 깔끔한 무늬의 세로줄 배색을 얻으실 수 있어요. 빼뜨기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빼뜨기를 86코를 했네요. 2코 남았으니까요. 마지막 코까지 알뜰하게 빠뜨리지 말고 빼뜨기를 해줍니다. 자, 빼뜨기를 해줬으면 다음 단으로 올라갈 때 기둥코를 한 단을 해줄 거예요. 여기는 모든 기둥코가 한 단이에요. 자, 그리고 편물을 뒤집어서 다시 빼뜨기를 들어가는데 어디에 빼뜨기를 할 거냐. 저희가 보통 빼뜨기는 이렇게 두 줄을 다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요 앞에 보이는, 앞에 한 줄만, 요 뒤쪽도 아니고 뒤쪽으로 뜨면 이랑뜨기겠죠? 뒤 이랑뜨기, 앞 이랑뜨기를 할 거예요. 앞에 보이는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한 줄 걸고 나면 살짝 뒤로 돌아가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잘 찾아서 한 줄씩 한 줄씩 빼뜨기를 해줍니다. 여기 앞에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빨간 줄을 총 4단을 뜰 거예요. 저는 빨간 줄을 4단을 떴고요. 다른 바늘이나 다른 실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응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빼뜨기를 할 때 앞에 보이는 한 줄만 떠서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빼뜨기 하는 거는 이렇게 두 줄이잖아요. 두 줄. 이렇게 빼뜨기 하는 거는, 그죠? 두 줄. 근데 두 줄이 아니라 앞에 한 줄. 한 줄을 하고 나면 뒤에 게 이렇게 딸려 들어가서 잘 보이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 찾아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끝에까지, 맨 끝에 코가 빼뜨기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한 코 한 코 세시면서 앞에까지 정확하게 맨 끝에까지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걸어 이랑뜨기, 그러니까 한 줄만 떠서 빼뜨기로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제가 두 단째 빼뜨기를 쭉 해서 여기 지금 두 코가 남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세 코거든요. 하나, 둘. 끝에 보면 빼뜨기가 없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뜨면 이렇게 기울어지는 단이 되기 때문에 끝에 마지막에 알뜰하게 하나 찾아내서, 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 데서나 걸면 되니까 어디에 걸어라 보다 무조건 끝에까지 딱 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코랑 제일 처음에 코 잡은 데랑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조금 더 잘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둥코를 한 코를 올려주시고, 자, 또 무한 빼뜨기 들어갑니다. 이 세로줄 배색은 전부 빼뜨기로 하는 거거든요. 초록색과 빨간색을 다 빼뜨기로 하는 거라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너무 작은 바늘로, 큰 바늘이 아니라 작은 바늘로 이렇게 빼뜨기를 하나만 찾아서 하기가 첫 단, 두 단때까지만 힘들고요. 세 단째 올라오면 빼뜨기 하기가 조금 더 낮아요. 두 번째 단까지는 빼뜨기 찾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 되면 빼뜨기 찾는 게 조금 수월하시니까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세 단째죠? 요 무한 빼뜨기를 앞에 한 코만 걸어. 이렇게 다 걸면 짧은 뜨기겠지만 뒤에 걸면 이랑뜨기. 저희는 요 앞에 한 코, 앞에 보이는 맨 앞에 한 코, 요것만 해서 빼뜨기. 이렇게 해서 무한 빼뜨기를 빨간 줄을 총 4단을 떠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서 코를 잡아서 하나, 둘, 이게 세 단째고요. 그러니까 코 잡는 거를 한 단으로 칠 거예요. 한 단으로 쳐서 아니 잠깐만요. 코 잡는 거를 쳐야 되는지 안 쳐야 되는지는 제가 좀 이따 뜨면서 볼게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이게 잡은 건지 안 잡은 건지 헷갈리거든요. 금방 떴는데도 또 헷갈리고 이래요. 이게 약간 건망증인지 치매가 오는 건지. 이렇게 해서 무한 빼뜨기로 다시 이쪽으로 가줄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한 코 남은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두 코 남은 거예요. 밑에 코를 보시면 되거든요. 제일 아래 코를 그렇게 해서 마지막 코까지 알뜰하게 잘 넣어서, 맨 마지막은 어디에 넣는다기보다 그냥 떠준다는 자체가 중요해요. 코를 만들어 준다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자, 빼뜨기를 했으면 자, 한 번 더 4단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4단까지 똑같이 빼뜨기로 할게요.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4단까지 하면 맞을 것 같아요. 4단까지 뜨고 볼게요. 4단이 아니라 5단을 떴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서 끝났으니까 5단이 된 거겠죠? 꼬리실을 잘라줍니다. 돗바늘로 하실 분들은 조금 길게 잘라주시고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해볼게요. 길게 잘라주시고, 아니신 분들은 코바늘로 이렇게 감춰서 마무리 하실 분들은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자, 빨간색은 이제 끝났고요. 자, 초록색을, 자, 요 실꼬리가 이쪽으로 하던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쪽으로 꼬리를 위쪽으로, 실꼬리가 처음에 우리 코 잡았던 실꼬리가 위쪽으로 가게 해서 만들어 볼게요. 초록색은 이제 양 옆으로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떠주고 밑으로 떠주고. 자, 똑같이 저희가 초록색 실로 마찬가지로 빼뜨기를 올려줄 건데요. 배색 부분은 세로 라인은 다 빼뜨기예요. 한 코를 하고 빼뜨기, 계속 빼뜨기로 저희가 계속 했듯이 한 코만 걸어서 빼뜨기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한 코만 걸어 빼뜨기, 앞에 한 코만 걸어 빼뜨기,
앞에 한 코만 걸어 빼뜨기. 자, 다시 앞에 한 코만 걸어 빼뜨기. 이런 식으로 쭉 끝까지 쭉 놔줄 거예요. 이게 배색이 조금 깔끔해 보이고 세로 배색이 잘 돼서 이 방법을 쓴 건데요. 이 방법으로 이 지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는데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가방끈이에요. 저희가 구찌 스타일 이렇게 배색된 웨이빙 끈을 혹시 제가 지금 앞쪽으로 갔네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자, 앞 이랑뜨기가 아니라 저기 뒷 이랑뜨기가 아니라 앞 이랑뜨기죠. 자, 뒤쪽 하나만 넣어서 이랑뜨기를 하는 거죠. 방식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이랑뜨기 할 때 한 코씩만 빼뜨기를 한다는 게 조금 난이도가 있다기보다 조금 빡실 수 있는데, 자, 빼뜨기만 잘 해주시면 정말 예쁜 무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그 크로스 끈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배색하셔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길게 세로 배색으로 길게 이런 식으로 가방 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구찌 스타일 왜 크로스 이렇게 초록 빨강 된 거 웨이빙 끈 같은 거 사고 하잖아요. 그런 스타일을 안 사셔도 요거를 응용하시면 이렇게 배색으로 깔끔한 세로 배색이 돼 있는 가방 끈도 만드실 수 있어요. 아주 길게 해서 쭉 뜨시면 되겠죠, 원하는 길이만큼. 그렇게 해서 중간에를 빨간 줄을 놓고 끝에를 초록색 줄을 넣으면 웬만한 시중에 판매되는 웨이빙 끈보다 조금 더 예쁜 퀄리티 있는 그런 가방 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요걸 가방 끈으로 하려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서 요 편물을 뜨려고 하다가 요 편물로 그냥 조그맣게 해서 지갑을 하나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는 거거든요. 원래 의도는 가방 끈을 뜨는 거였어요. 웨이빙 끈 대신할 크로스 끈을 뜨려고 하다가 자, 지갑을 만드는 영상을 알려드리게 됐는데, 응용하시면 충분히 가방 끈을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일 끝까지 쭉 앞에 한 컷만 걸어서 빼뜨기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 잔을 떴으면 기둥코 하나 하고요. 똑같이 아까 빨간색을 뜬 거랑 똑같이 빼뜨기를 앞에 한 줄만 걸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초코랑 마지막 코를 찾을 때 조금 힘든데 4, 5바늘로 찾기 힘드신 분들은 초코나 마지막 코를 3, 5바늘로 바꾸셔도 됩니다. 어차피 제일 마지막은 테두리를 한번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깔끔하게 다시 만들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확실히 표시가 나죠.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안쪽인지. 저희가 이렇게 배색이 보이는, 이렇게 가로줄이 보이는 이렇게 초록색 빨간색 엇갈려서 보이는 게 뒤쪽이고요. 이쪽이 앞쪽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뜬 거는 코 잡고 코 잡은 걸 빼면 4단이고요. 코 잡은 것까지 합하면 5단이고 뭐 그렇게 해서 빨간색 5단, 2단, 2단 이렇게 일단 뜰 거거든요. 색깔을 이게 정해진 건 아니니까 배색 그 높이나 이런 거는 원하시는 대로 뜨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제가 제일 적당한 크기를 이렇게 만든 거고요. 뭐 더 넓게 하셔도 되고, 그거는 또 색깔을 단색으로 하셔도 되고, 그거는 다 각자의 취향에 따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이제 양쪽으로 2단 늘리면 되는데요. 2단씩.
자, 초록색을 다 마무리하고 다시 볼게요. 한쪽은 초록색을 떴고요. 이제 나머지 한쪽도 이렇게 편물을 이쪽으로 해서 떠주면 되는데요. 두 단 뜬 거거든요. 두 단 뜨고 화면이 자꾸 이탈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두 단 뜨고 똑같이 여기 맨 마지막 첫 번째 코에 맨 첫 번째 코에 사슬을 걸어 나오면 이렇게 하나 사슬 걸어 나왔을 때 자, 기둥코를 하나 세우고요. 그 코도 떠줘야 됩니다. 우리가 사슬을 뺀 그 코도 떠서 코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코예요. 그러니까 첫 코를 기둥코로 올리고 거기에 또 빼뜨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한 줄, 앞에 한 줄만 걸어 이랑뜨기로 쭉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영상을 찍는 게 아직 힘들어요. 저는 혼자서 잘 이렇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좀 되게 어설픈데 그 대략의 뜨는 법만 아시면 되는 그런 완전 초보자분들이 아니신 분들은 설명을 들으시면 대충 어떻게 하는 거다 라는 감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완전 전문가처럼 영상을 깨끗하게 막 편집해서 막 이렇게 못하는 거를 좀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알려달라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제 밴드에 올리는 겸 해서 올리는 거니까 막 영상이 이상하다고 흉은 달아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허접한 영상도 봐주시는 선생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쭉 떠가면 자, 이제 세로 배색 라인이 보기에도 조금 근사하게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중간에 세로 배색을 마무리하고 다시 양옆을 뜨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단, 요렇게 한 단, 두 단 뜨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 5바늘로 마찬가지로 요 편물 양쪽 요쪽을 떠줄 건데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렇게 떠서 올라가고 또 요렇게 잡아서 요렇게 떠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 빨간색을 기준으로 반반 뜨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보통 그냥 짧은 뜨기로 이랑뜨기로 떴는데 보통 저희가 하는 일반 이랑뜨기로 조금 다르게 한 거는 지갑이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흐물흐물한 편물보다 살짝 이렇게 탄탄한 편물이 좋을 것 같아서 실을 한 겹을 더 이렇게 잡고 갈 거예요. 꼬리실이 조금 더 많이 나와서 정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탄탄하게 원하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꼬리실 정리하기 귀찮고 그냥 뜰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없이 뜨셔도 돼요. 이렇게 하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잡아서 실 길이를 잡아서 여기서 이제 다시 코를 잡아줍니다. 이렇게 추천드리는 이유가 약간 한 줄을 감싸 안고 가기 때문에 조금 편물이 단단해져요. 저희는 이제 뒷 이랑뜨기로 뜰 거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코를 감아 주시고요. 한 단을 세우고 이랑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당기면 튼튼한 코가 되겠죠. 자, 뒷 이랑뜨기 뒤에 이랑을 잡아서 뒤에 한 가닥을 잡아서 이랑뜨기를 쭉 해줍니다. 앞 이랑뜨기보다는 뒷 이랑뜨기가 조금 더 수월해요. 그래서 뒷 이랑뜨기를 쭉 실을 감싸 안으면서 쭉 해주시면 되고요. 중간중간 실을 이렇게 딱 당겨 주시면 감싸 안고 가는 실이 탄탄하게 갈 수 있어요. 뒷 이랑뜨기를 쭉 해가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꼬리는 감추면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지갑에. 그래서 꼬리 감춘 부분이 흉하게 보이고 이러지가 않으니까 꼬리실 걱정 너무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떠보세요. 그러면 지갑 편물이, 저희가 가죽 지갑은 좀 자체가 단단한 부분이 있어서 형태가 좀 덜 망가지잖아요. 근데 요 편물, 이렇게 패브릭이나 이런 편물 지갑은 살짝 이렇게 탄탄한 감이 덜해서, 두꺼운 실로 뜨면 조금 되지만, 두꺼운 실은 또 지갑으로 들기에는 조금 투박한 면이 없지 않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냥 가죽 지갑을 들고 다니다가 너무 장지갑인데 자리만 많이 차지하고, 요즘은 작은 가방도 많은데 자꾸 그 지갑 때문에 큰 가방을 들게 돼서, 작은 가방을 들기 위해서 요거를 뜨다가 만든 그런 것도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실꼬리를 잡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단은 조금 모양이 덜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싹 이쪽 꼬리실을, 우리가 남겼던 실을 싹 잡아 당기면 편물이 좀 단단하게 되거든요. 끝까지 이렇게 이랑뜨기로, 뒷 이랑뜨기, 그러니까 이 지갑을 뜰 때 뒷 이랑뜨기랑 앞 이랑뜨기랑 그리고 빼뜨기 뭐 이렇게 하니까 크게 힘든 부분은 없는 거예요. 순서만 잘 생각하시고 하시면 아무 어려움 없이, 빼뜨기 할 때가 조금 이랑뜨기, 앞뜨기나 이런 게 좀 힘들 수 있지만 편물이 아주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금방 만들어진다는, 지갑 자체가 작잖아요. 뭐 아주 큰 가방 이런 게 아니니까 조금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자석 단추만 잘 활용하시고 하면 예쁜 지갑을 만드실 수 있으세요. 또 응용하시는 분들은 또 응용이 다른 쪽으로도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뜰게요. 이렇게 해서 몇 단까지 뜨냐면, 저는 제 손에 맞고 제가 원하는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요 베이지 단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을 떴거든요. 베이지를 7단, 양쪽으로 7단씩 떴는데, 나는 좀 더 긴 걸 원하면 더 길게 뜨시면 되고요. 이 정도가 마땅하시다 싶으면, 저는 이렇게 카드 들어가고 현금 들어가는 요 정도만 딱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더라고요. 그래서 7단씩. 제가 뭔가 좀 이상하다 했더니 3호바늘로 떴어요. 어쩐지 편물이 조금 짧아 보인다 했더니 이런 실수를 했네요. 3호바늘로 하시면 안 되고, 이 몸통은 꼭 4호바늘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쪽 뜰 때는 뭔가 그래, 이상하다, 왜 이상하지 계속 그랬거든요. 자, 4호바늘로 하하 이런 실수를, 첫 단에 알아서 금방 다행이에요. 모양이 조금 이상하다 할 때는 다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4호바늘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단을 쭉 뜨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을 끊고 자르고 끊고 다시 또 뜨고 끊고 다시 또 뜨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연결하기가 어차피 한쪽 방면으로만 가야 되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실을 끊어주고 다시 또 시작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만든 첫 단을 계속 반복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가 만들었던 듯이 실을 다시 일로 끌고 와서 다시 감싸가고, 끌고 와서 감싸가고, 요게 계속 반복하신다고 보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7단을 떠주겠습니다. 양쪽으로 이랑뜨기로 실을 한 줄씩 감싸면서 7단을 다 떴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단을 다 뜨고, 저는 미리 이렇게 다 실을, 이렇게 꼬르실을 다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쪽은 제가 코바늘로 이렇게 감아서 꼬리실을 정리했고요.
이쪽은 제가 대바늘로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안쪽으로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는 부분이라 앞으로만 실이 이렇게 나오지만 않는다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돗바늘로 한다고 해도 돗바늘이 이렇게 바늘 귀가 아주 가늘지 않은 이상 실을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을 이미 감싸고 한번 들어갔고 다시 또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는 거라 실이 썩 이렇게 쉽게 통과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돗바늘이나 뭐 코바늘이나 난이도로는 비슷한 것 같아요. 돗바늘이 쑥 쉽게 들어오는 이런 스타일이면 돗바늘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해보니까 이렇게 뺄 때 힘이 조금 들어가는 그런 수준이라 이거나 저거나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한 방법으로 실을 마감을 해주시면 돼요. 마감을 딱 해주시고 실 마감을 해주시고 자, 이제 앞면을 보고 저희는 이제 요 테두리를 뜰 건데 테두리를 뜨기 전에 제가 이 지갑에서 요렇게 두 단을 떴었거든요. 두 단에 빼뜨기를 했었는데 요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이제 밤색 실로 뭐 다른 실로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배색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거는 똑같이 4, 5바늘로 떠줄게요. 맨 끝에 실을 걸어서 기둥을 하나 세워 주시고 첫 번째 아까 우리가 기둥을 넣은 데에 하나 떠 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하나씩 떠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씩, 여기 하나씩, 여기 하나씩, 여기 하나씩. 요 실이 조금 이렇게 이쪽 부분이 고르지 않게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너무 정확하게 반듯반듯하면 핸드메이드의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조금 이렇게 서툴러 보이는 것도 저는 나름 애정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 다 한 단에 하나씩 해줬는데요. 요 손땀에 따라서 두 코 하실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 저는 일단 한 단에 한 코씩만 떠 볼게요. 이게 왜냐면 안으로 이렇게 밖으로 퍼지는 것보다는 안으로 살짝 오므라지는 게 뭘 담아 놓기가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단에 하나, 그러니까 빼뜨기 2개 한 거는 빼뜨기 2단을 한 단으로 치고 이렇게 한번 빼뜨기 한쪽이 바늘이 되게 안 들어가요. 저희가 단단하게 빼뜨기를 했나봐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빼뜨기 한 대를 빼고는 한 단에 하나, 빼뜨기는 2단에 한 코씩 제가 잡았고요. 계속 쭉 끝까지 쭉 코를 한 단에 하나씩 잡아줍니다. 마지막 코에도 넣어서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기둥코 하나 세우시고, 자, 이번에는 그냥 이랑뜨기를 뜰 거예요. 이랑뜨기로 한 단 더 떠주시면 됩니다. 이런 소품류나 이런 걸 만들 때는 뜨는 방법만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규칙이 없어요. 뭐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꼭 저렇게 해야 된다가 없으니까 각자 개성에 맞게끔 만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뭐 무늬는 뭐 이런 무늬를 쓴다를 알 수 있겠지만 나머지 뭐 몇 코를 뜬다, 몇 단을 뜬다, 이거는 순전히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뭐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핸드메이드의 정답은 없어요.
핸드메이드는 모든 개성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라 정답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한 단 뜨고 한 단으로 조금 모질한 것 같아요. 여기 조금 올라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안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 기준에요. 이렇게 해서 이랑뜨기를 한 단 더 떠줄게요. 저는 이랑뜨기를 한 단 더 뜨고 그냥 짧은 뜨기로 뜨셔도 되고 이랑뜨기로 뜨셔도 되고 어차피 전 이 가방을 이 지갑을 전부 이랑뜨기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나름 이랑뜨기로 하는 거예요. 별 큰 뭐 의미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짧은 뜨기로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실을 끊어 줄게요. 실을 끊고, 자, 저희가 이제 이쪽 반대편, 이쪽을 지금 이렇게 떴잖아요. 그럼 반대편도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실을 끄는 이유가, 이제 여기서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한번 둘러줄 거예요. 여기도 똑같이 코를 잡고, 한 단, 두 단 더 뜨고, 쭉 와서, 쭉 내려와서, 빼뜨기를 쭉 두르고, 이쪽도 빼뜨기를 두르고, 이쪽도 빼뜨기를 쭉 둘러서, 마지막 빼뜨기.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대편 쪽에서는 한쪽은 실을 끊어줬고요. 다시 이쪽에서 이제 코를 잡아서 쭉 떠 나갈 거예요. 디테일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는 그런 거니까 만들어셔서 뭐 선물, 주위 친한 분들한테 선물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템이에요. 저는 일단 솔직히 그냥 제가 들고 다니기 편하더라고요. 지갑이 조그맣고 가죽이나 이런 다른 지갑보다 좀 따뜻한 느낌이랄까. 지갑 자체가 손에 닿는 촉감 자체가 아무래도 뜨개 편물이라 딱딱하고 차갑다는 생각보다 조금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내가 들고 다녀 보니까 저는 괜찮아서 저는 이제 한동안은 주구장창 들고 다닐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뜯다 보니까 이게 약간 다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 지갑은 이 초록색 빼뜨기를 3단 한 거예요. 3단. 근데 제가 이거는 2단을 했어요. 잘 모르고 깜빡 잊고. 그 사람이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해도 이렇게 또 틀릴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다 뜨고 나서 뭔가 이상해 이러고 보았더니 제가 여기를 2단을 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핸드메이드는 정답이 없으니까 2단 해도 되고 3단 해도 되고 4단 해도 되겠죠. 그렇게 따지면. 이거 이렇게 2단을 떠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 풀지 않고 그냥 저는 그대로 2단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쭉 떠서 이랑뜨기로 두 단을 더 뜨면 되겠죠? 2단을 쭉 뜨고 양옆에 그리고 빼뜨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근데 거의 조금 이렇게 6호, 7호 막 이런 바늘을 쓰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4호 바늘, 3호 바늘 이런 걸 들면 팔이 되게 아파요. 힘이 많이 주나봐요. 제가 큰 바늘 쓸 때보다 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조금만 이렇게 작은 실들로 해야 가는 실들로 해야 디테일이 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무작정 큰 바늘만은 사용할 수 없으니까 가끔씩 작은 바늘도 쓰는데 큰 바늘이 사실은 편합니다. 그런데 이 지갑 같은 경우는 더
이렇게 굵은 실보다 가는 실이 조금 더 디테일이 산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굵은 실로 하면 두께 자체가 조금 두꺼워져서 탄탄한 부분이 있겠지만 디테일이 이렇게 쉽게 잘 살지가 않아서 지갑을 몇 번 떴다 풀었다 하다가 이제 요거를 제가 하게 됐거든요. 나름 제 마음에는 쏙 들어서 이제 영상을 찍게 된 건데 다른 분들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떴죠. 그럼 이제 이쪽으로 짧은뜨기를 쭉 뜰 거예요. 짧은뜨기를 쭉 뜨고 여기서는 빼뜨기, 여기서는 짧은뜨기, 여기서는 빼뜨기 하면 이제 몸판이 완성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가죽 뭐 이런 자석이나 가죽 장식을 달아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갈 때 사슬을 하나 할게요. 한 단이 올라가는 거니까 사슬을 한번 하고 이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2개. 저희가 2단 떴잖아요. 그 짧은뜨기 2개를 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맨 가쪽으로 계속 일항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저희가 일항뜨기로 할 거거든요. 짧은뜨기가 아니라. 일항뜨기로 하면 편물의 요 아랫부분에 요게 이렇게 싹 정리가 된 부분이 이렇게 느낌이 들어서 조금 더 가지런한 부분, 그 느낌이 들어요. 짧은뜨기보다. 그래서 요것도 일항뜨기로 뒤에 하나만 걸어서 일항뜨기. 일항뜨기가 저희가 이제 그 농사 지을 때 논이나 밭에 밭일항 뭐 이런 걸 만들잖아요. 가지런하게 쭉 이렇게 그거를 따서 일항뜨기라고 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쭉 정리되어 있는, 정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뜨개 방법임에는 확실합니다. 쭉 떠서 별 다른 건 없고요. 쭉 떠가서 코너를 돌 때 사슬을 하나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약간 각이 잡히게끔 쭉 떠서 끝까지 가볼게요. 자, 이제 옆면 뜨고 옆면 빼뜨기, 옆면 빼뜨기, 이제 이렇게 뜨시면 되는데, 자, 이제 3호 바늘로 바꿀 거예요. 옆면을 뜰 때 여기를 일항뜨기 2단 뜨고 나서 3호 바늘로 사슬 하나, 짧은뜨기 2개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각 코마다 하나씩 다시 이제 일항뜨기를 잡아서 계속 일항뜨기를 할 거예요. 3호 바늘로 해주시면 됩니다. 3호 바늘로 하면 조금 탄탄해지는 느낌을 잡아주는 느낌을 받는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끝까지 일항뜨기로 일항뜨기로 쭉 떠주시면 됩니다. 자, 끝까지 일항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떠주고 왔어요. 여기서 이 빼뜨기로 넘어갈 때, 이쪽에 반대편 넘어갈 때 사슬을 하나 해주시고요. 이제 빼뜨기를 그냥 쭉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를 쭉 해주시고, 빼뜨기를 해주는 이유는 요 이제 끝나는 부분이 조금 단정해 보이라는 뜻이 강하거든요. 어떤 편물이든 간에 조금 자리를 잡아주고, 빼뜨기를 하나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서 그렇게 단정해 보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빼뜨기를 쭉 둘러주는 거고요.
다시 건너편으로 가서 이랑뜨기를 하기 전에 자, 모서리 지는 부분에 사슬 하나를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약간 그 모서리가 조금 원활하게 돌아가라는 뜻으로 만드는 거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사슬 하나를 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죠. 모서리, 이 지갑에서 모서리를 넘어갈 때는 이렇게는 다 사슬 하나씩 하고 넘어갔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저희가 바느질을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확 늘어나거나 이렇지 않도록 단정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쭉 다 돌려가지고 한 바퀴 돌아오시면 위치를 봐보세요. 이렇게 잡아서 정확한 그런 건 없고 카드가 이렇게 잘 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요런 걸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 잡으면 되겠다 싶으시면 자, 이거를 이렇게 꼬매기 전에, 왜냐면 여기를 꼬매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양쪽을 이렇게 꼬매줘야 되는데 꼬매기 전에 이런 뭐 가죽 단추나 뭐 자석 단추나 이런 거를 꼬매기 전에 달아주셔야 이렇게 나중에 바느질 이렇게 꼬매고 나서 이걸 달라면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르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돗바늘로 여기를 이렇게 감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바퀴를 싹 다 떴는데요. 여기서 스톱하려니까 뭔가 조금 아쉬워서 저는 이쪽으로 다시 양 옆으로만 이렇게 옆으로만 빼뜨기를 한 번씩 해줄게요. 뭔가 그래야 조금 더 정리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빼뜨기를 그냥 한 코에 하나씩, 마찬가지로 이것도 3호 바늘로 해주시면 됩니다. 빼뜨기를 하나씩 쭉 해주시면 됩니다. 이 빼뜨기는 제가 테레비를 켜놓고 영상을 찍었네요. 죄송합니다. 이 빼뜨기는 이쪽 한쪽 할 거라 실을 끊어 주셔야 되거든요. 최대한 실을 안 끊는 방법으로 돌리려고 했는데 빼뜨기 때문에 실을 끊기는 끊어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영상을 찍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은 아니고 이렇게 놀면서 하면서 했는데 반나절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짝 뜨면 그렇게 많이 안 걸리겠죠? 빼뜨기를 한번 쭉쭉 다 하고요. 저는 5가지 붙이고 다시 올게요.